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은행들이 갑자기 돌변을 했는데요. 잔금 대출 취급을 중단하는 정말 초유의 사태. 자, 이렇게 되면 또 하반기 잔금 대란 우려가 또 커지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자 이제 5대 시중은행인데, 자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이 18일 기준 했을 때 무려 546조 3천억, 어마어마하죠. 자 이게 두 달 전보다 또 4조 5천억 정도가 증가를 하면서, 자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대출 총량제를 통해서 쪼이고 있는데, 자 은행들도 마찬가지죠. 은행들도 이게 주담대가 지금 늘어난다라는 것은 또 페널티가 있잖아요. 이거 총량제를 넘어서면. 자 이러다 보니까 다들 지금 와 이거 뭐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현재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이금융권, 특히나 상호금융 같은 자 이런 쪽들은 지금 뭐 거의 뭐 비상경계예요. 이 총량제 자체가.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단위농협하고 특히나 새마을금고 이런 상호금융의 지금 총량제, 자 그러니까 이미 집단대출 가장 어떻게 보면 뭐 가장 돈이 한꺼번에 확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총량이 확 늘어나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잔금 대출 때문인데, 결국은 이 집단 잔금 대출을 중단을 한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하반기 잔금 대출이 은행권으로 몰릴, 뭐 너무나 뻔한 일이잖아요. 아니 지금 뭐 2금융권이 지금 다 막혀 있으면 이제 갈 곳이 지금 1금융권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집단 대출을 거부할 거다. 오늘 뭐 이런 보도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은행, 사실 뭐 은행도 영업인데 예전 같으면 집단 대출 우리은행으로 해달라고 뭐 영업을 다닐 정도였잖아요. 자 근데 이제는 오는 대출을 막아야 돼. 아니 우리은행 오지 마세요. 그래서 뭐 지금 은행권으로 몰리는 것 자체가 뭐 은행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돼서 결국 은행들이 집단 대출, 그러니까 대단지면 대단지일수록 지금 뭐 이렇게 거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단지의 집단 대출, 예전에는 가장 선호했던 것들이 이제는 오히려 이 대단지 집단 대출을 거부하는 이런 사태까지 터지는 정말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자, 안 그래도 주택산업연구원 발표를 보면 신축 아파트 입주율이 55.8%에 불과합니다. 와, 이건 뭐 100가구 중에서 한 56가구, 그러니까 한 44가구 정도는 내가 내 아파트를 분양받아 놓고도 입주를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무슨 유령 아파트다, 아니 뭐 다 지금 뭐 이렇게 그 뭐 분양도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뭐 불 켜진 집이 많지 않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입주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런데, 자, 더 충격적인 게 왜 그러면 입주를 못하냐? 아니 내가 내 집 분양받아 놓고 왜 못 들어가냐? 이렇게 그 원인을 물어봤더니 1위가 놀랍게도 잔금대출 미확보였어요. 이게 40.8%, 거의 41%나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못 들어가는 분들 중에서 뭐 한 100분 중에서 40분, 10분 중에서 4분은 아 지금 잔금대출이 안 돼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하반기에 은행들이 집단 대출을 지금 거부하는 이런 지금 사태가 지금 터진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잔금 대란, 와, 이게 사실 보통은 연말에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보통 한 11월, 12월, 한 10월부터 보통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이제는 뭐 6월부터 이제 7월, 8월 벌써부터 이 집단 대출 거부 때문에 잔금 대란이 우려되는, 자 이게 굉장히 빨라진 거죠. 굉장히 빨라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잔금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충분히 좀 이렇게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갈수록 초강력이야. 사실 뭐 은행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오는 손님을 거부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뭐 말 그대로
뭐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이 수도꼭지를 잠근 거잖아요. 대출 총량이라는 걸 통해서 이 총량제를 넘은 은행들은 지금 페널티, 국민은행 같은 경우가 작년에 좀 넘어가지고 지금 페널티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호금융들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엄청난 지금 페널티를 받고 있는 뭐 이런 이제 상황들이다 보니까, 자, 결국은 가면 갈수록 초강력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방금 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깜짝 놀랄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사내 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공익을 위해서 규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와, 이게 가능한 일인가? 뭐 요 부분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삼성전자의 사내 이제 주택 안정 대출이죠. 이제 노사 합의를 하면서 뭐 성과급도 성과급이지만 뭐 이 사내 안정 주택 뭐 대출에서, 자,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5억까지 대출을 해주는데 금리가 1.5%. 아, 이거 뭐 안 받으면 손해받는 것 같잖아요. 이거 안 받으면 손해보는 것 같아. 말 그대로 뭐 일종의 사내 복지라고 할 수 있겠죠. 금리가 1.5%라는 것은 뭐 지금 대출 받기도 어려운데 1.5%를 해주는, 이 뭐 무조건 받아야죠. 사실 뭐 삼성전자 직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했죠. 자, 그랬더니 뭐 이찬진 이제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장이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지만, 마음 같아서는 규제를 하고 싶지만 이거죠. 규제를 하고 싶지만 자본주의 체계상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이게 뭐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자, 이거를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이거를 뭔가 규제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자본주의 체계를 넘어서는 것 아닌가? 이 한계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실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지만 공익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업 복지의 영역을 금융 DSR 시스템, 자, 결국은 뭐 총량 대출 뭐 관리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것도 사내 대출이긴 하지만 DSR에 포함시켜서 이거를 연계할 수 있을지, 이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내 대출도 대출이니까 어쨌든 간에 DSR에 포함시켜야 된다. 근데 과연 이것이 뭐 자본주의 한계를 넘어서는 건가, 안 넘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익을 위해서는 또 가능하지도 않을까? 뭐 제가 볼 때는 오늘 금융위원회 뭐 이야기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든 금융감독원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서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서 관계 부처가 주도하면 금감원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 이거 청와대하고 의견 교환이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 그 이유가요. 자, 6월 20일이었죠.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호황이 착시가 아닌데 글로벌 AI 투자 폭발 때문에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렸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폭증했다. 자, 지금 이거 호황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상반기는 아직 조용하지만 하반기는 확연히 달라질 가능성이 큰데, 명품 소비가 늘어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 호황은 호황인데 이 호황이 가지고 오는 부동산 쪽에서의 어떤 그 역풍 같은 거죠. 자, 그러면서 진짜 고비는 연말과 올해 연말과 이제 내년 초인데 성과급이 실제로 지급이 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되고, 자, 이렇게 되고 또 수출 대금도 유입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행동도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뭐냐?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소위 말하는 이런 풍부한 유동성,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여윳돈이죠. 여윳돈이 생기면 결국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이런 경향을 반복해 왔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려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거다.
자,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보유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뭐 이런 어떤 세금이나 또 그 이외에 또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규제를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삼전하고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성과급하고 사내대출을 대충 이렇게 합쳐보면 대략 한 53조 원 정도가 풀릴 수 있다. 이런 지금 추정치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금융감독원장도 코멘트를 한 거고 그 전에 또 청와대 지금 정책실장 김영범 정책실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있는 거고 계속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자 결국은 뭐 전방위 규제를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뭐 직접적인 규제가 안 되면 간접적인 규제를 통해서라도 자 결국은 부동산에서 기대 이익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다들 뭐 집값이 올라간다는 것 때문에 이게 부동산으로 가는 거지.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구조로 간다 그러면 이 돈이 부동산으로 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규제에 대한 특히나 세금 규제에 대한 당위성 뭐 이런 측면에서도 아마 이 부분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이 부분을 계속 타깃을 해서 코멘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성과급이나 유동성이 실제 과거처럼 부동산 쪽으로만 몰릴지 이거는 약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미지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이제 부자들 한국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을 선택해봐라. 자 이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1위가 주식 투자였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계속 부동산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1위가 주식 투자고 2위가 상속 및 증여예요. 뭐 당연하겠죠, 이거는. 자, 그다음에 3위가 부동산 투자였어요. 자, 1위에서 3위로 지금 밀려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지금 과거하고는 조금 다른 물론 지금 뭐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금융감독원장이 우려하는 거는 당연히 뭐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우려를 쏟아냄으로 인해서 어떤 규제에 대한 당위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으로 밀고 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로 그러면 모든 돈이 다 부동산으로 갈 거냐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는 투자라고 하면 주식 쪽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더구나 대법원 지금 발표를 보면 자, 1월에서 5월까지 서울에 이제 아파트 같은 이런 우리가 보통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이 아파트의 45.6%가 생애 최초였습니다. 자, 결국은 무주택으로 지금까지 집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분들이 지금 집을 사고 있는데 이게 역대 최대치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주택자들은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중에서 30대가 56.1%였어요. 정말 역대 최대. 자, 그러니까 지금 집 사는 분들의 거의 60% 가까운 분께 뭐 다 젊은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30대가 이만큼 지금 집을 많이 사고 있는데 자, 최근에 2030 젊은 세대일수록 부동산보다는 주식 투자를 지금 선호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하고 조금 다른 결과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데이터들을 좀 보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오늘 코스피가 또 9114.5 어쨌든 지금 뭐 한 62포인트 이상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9,000을 지금 넘어선 지금 상황인 거죠. 아시겠지만 지금 한 3,000 정도 1년 전만 하더라도 3,000 정도였던 게 뭐 정확히 하면 2,971 정도 3,000 정도 됐던 게 지금 이게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까지 코스피 전체적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3배 가깝게 지금 폭증을 한 거죠. 1년 사이에 3배 가깝게 폭증을 했고요. 자,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 2조 5천억 정도를 팔았는데 뭐 기관들이 조금 받고 개인들이 오늘도 한 2조 1천억 정도를 받아냈습니다. 최근에 개인들이 외국인들이 아무리 팔아도 개인들이 이걸 거의 다 받아내면서 지수를 코스피 지수를 거의 뭐 받쳐나갈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상승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거든요. 자, 그만큼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고 관심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진입하고 있다는 게 여기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금 뭐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35만 3,500원이면 와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이게 삼성전자가 1년 전만 하더라도 한 5만 7천 원 그러니까 5만 전자였어요. 5만 전자였던 게 뭐 6만 전자 7만 전자 뭐 10만 전자 이건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뭐 20만 전자 이건 또 말도 안 되고 25만 전자 이러던 게 지금 35만 전자까지 가 있습니다. 뭐 최고가는 38만 원까지 가 있죠. 어쨌든 5만이 35만이면 무려 1년 사이에 7배가 폭증한 거예요. 7배가. 야, 이거 뭐 지금 부동산하고는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오늘도 조금 뭐 조정했다가 조금 올라간 게 지금 한 29만 290이죠. 죄송합니다. 야, 이제 뭐 숫자가 290 아니 1년 전만 24만 4천 원. 야, 24만 4천 원이 290만 닉스. 뭐 이제 300만 닉스가 지금 코앞이죠, 사실. 그래서 뭐 20만 원대가 뭐 290만 이거는 그냥 한 10배가 오른 거죠. 지금 10배 이상이 오른 거죠. 10배. 224만 원이 지금 290 10배 이상이죠. 지금 뭐 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1년 사이에 이게 뭐 부동산에서는 그럼 30억짜리 아파트가 300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300억이. 와, 30억짜리가 300억짜리가 됐다는 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뭐 아파트 강남 불패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당분간은 그렇죠. 지금 뭐 이런 뭐 초호황 사이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전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많이들 들어가시는 거예요. 워낙 또 컨센서스 자체도 워낙 지금 높게 나오고 있고 이래서 뭐 이런 것들이 뭐 당분간은 뭐 계속 이렇게 좀 갈 분위기 같습니다. 이제 뭐 올해 지금 내년 뭐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부동산계의 삼성전자, 부동산계의 SK하이닉스라고 할 수 있는 네,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자, 그런데 지금 부동산은 이 분위기 아니죠. 34평형이 작년 6월에 딱 1년 전이죠. 딱 1년 전 6월에 72억 최고가를 찍었었는데 이게 12층이고 16층이면 층수도 비슷한데요. 저 보시면 56억까지 지금 폭락을 해 있습니다. 무려 16억이 폭락해서 오히려 마이너스 22%의 투자 수익률이 투자 수익률은 뭐 다른 곳에 뭐 10배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뭐 1000%막 이렇게 뭐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22%. 이거 좀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호가를 보더라도 아까 뭐 56억 얘기했는데 뭐 지금 34층 중에 고층도 55억 6천까지 56억보다 더 낮아져 있습니다. 호가는 지금 더 낮아져 있어요. 지금 뭐 매물도 500건 이상 지금 엄청나게 쌓여 있고요. 자, 그리고 33층 중에 30층이면 초고층이죠. 30층 초고층도 54억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뭐 실거래가 56억 했는데 지금 뭐 54억까지 지금 뭐 호가는 내려가 있는데 자, 지금 거래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저층 같은 경우에는 53억까지도 지금 내려가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이게 끝이 아니죠. 34층 중에 고층이 52억 9천 매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3억에서 이것도 비싸. 꺾기가 들어간 거죠. 72억이 52억 9천이면 이제 뭐 한 20억이죠. 20억 가깝게 호가를 낮췄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실제로 지금 중층 같은 경우에는 딱 52억 호가가 있습니다. 72억짜리
딱 1년 전에 72억 최고가 찍었던 레미안 온밸리, 부동산계의 삼성전자, 부동산계의 SK 하이닉스. 근데 지금 52억까지가 있는데 안 팔리고 있어요. 안 팔리고 있어. 이거 어떡하지? 야, 정말 20억이 낮아져 있습니다. 20억이 지금 낮아져 있어서. 자, 거의 뭐 30% 가깝게 지금 뭐 이렇게 낮아져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자, 결국은 지금 부동산 쪽은 완전 꽝이에요. 지금 투자 수익률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레미안 온밸리 실제 지금 실거래가를 보더라도 대부분이 다 50억대죠. 72억까지. 이제는 뭐 70억대 아파트가 아니에요. 60억대 아파트도 아니에요. 이제는 50억대 아파트로 전반적으로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부동산계의 SK 하이닉스, 부동산계의 삼성전자라고 할 수 있는 청담 리엘. 이것도 뭐 작년 11월에 입주한 뭐 이 한강변에 있는 대단한 아파트죠. 또 강남에 있는, 아까 뭐 서초라면 이거는 이제 강남 청담동에 있는 뭐 두 아파트가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34평형이 67억 8천이면 거의 68억까지 갔잖아요. 68억까지 갔던 게 30층이면 초고층인데 54억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 이후로 지금 거래가 뭐 3월, 4월, 5월, 6월까지 지금 거의 4개월 동안 거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34평형. 그래서 30층이 54억까지 지금 내려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거의 14억 가깝게, 여기도 뭐 수익률이 꽝이네요. 완전 수익률이 꽝이고. 자, 그런데 아까 뭐 54억뿐만 아니라 고층 35층 중에 고층이 52억에서 53억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도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죠. 4개월 동안 지금 안 팔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저층 같은 경우에는 51억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51억까지. 68억까지 갔던 게 51억이면 대략 한 17억 정도 되나요? 한 17억 정도 호가가 내려가 있지만 거래가 안 되고 있고요. 자, 더 충격적인 거는 지금 35층 중에 중층인데 50억에 딱 턱걸이라고 했어. 50억에. 와, 정말. 아니, 68억까지 갔던 게 50억이면 지금 18억을 낮췄잖아요. 아니, 청담동에, 그것도 작년 11월에 입주한, 그것도 한강변에 있는 이 대단한 아파트가 이렇게 18억씩이나 낮췄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죠. 지금 뭐 저층 같은 경우에는 49억 9,500까지 가 있습니다. 50억 왠지 비싸 보여. 한 500이라도 깎아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꺾기 기술이죠. 50억에서 한 500 정도 깎아가지고 49억 9,500. 자, 이렇게 뭐, 와, 지금, 아니, 68억이면 70억 쪽으로 갔던 아파트잖아요. 자, 근데 70억 기대감이 이제 없죠. 자, 70억 무너지고, 60억 무너지고, 50억 지금 호가도 무너지고 49억 9,500까지 내려와 있을 정도로, 그런데도 지금 선택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결국은 부자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꼽는 이유를 왠지 알 것 같죠. 왜 1위였던 부동산 투자가 3위로 밀려났는지도 왠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주식은 어마어마하게 장려를 하고 있죠. 대통령까지 나서서도 부동산에 있었던 돈이 주식, 기업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게 정상화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뭐 주식 쪽은 엄청나게 키워주는 뭐 이런 입장이라면, 부동산은 키워주기는커녕 어마어마한 규제를 하고, 뭐 말 그대로 부동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대통령이 인식을 갖고 있고,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은 무조건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투자와 투기를 같은 용어로 쓰고 있어요. 투자, 투기. 이렇게. 그래서 뭐 부동산은 무조건 투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뭐 규제는 계속 쏟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은행들이 뭐 집단 대출까지 또 이제 뭐 중단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들까지 벌어진다 그러면, 야, 이제는 정말 무조건 여윳돈이 생기면 부동산으로 간다. 이건 이제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들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사실 이게 부동산과 주식은 계속 이렇게 좀 그렇죠. 뭐 같이 커플링 돼서 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도 있는데 지금 상황은 완전 지금 디커플링 상황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또 중요한 이야기들이니까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빠르게 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저의 찐 시청자분이다, 찐 구독자분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또 뭐 많은 분들이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고, 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또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뭐 번거롭고 또 귀찮은 일이실 수도 있을 텐데 저를 위해서 또 도움이 되라고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뭐 참 제가 이런 거 매일 확인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다, 몸둘 바를 모르게 다시 한번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치를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 또 만드는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